글의 목적과 심정까지는 여러분 특별히 풀이법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문제풀이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뭐 적용할 만큼의 뭐 난이도의 문제도 아니고요. 적용한다고 해서 워낙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간단히 읽어가면서 답 맞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적 지문 보세요. 거기 보면 항상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돼 있잖아요. 10페이지 잠깐 볼래요? 10페이지에 추는 기출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출문제는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출문제 가지고 풀이법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로 보통 지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얘는 뭐 12페이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글의 목적 문제고요. 거의 대부분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추측하는 게 답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거나 혹은 편지 형식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글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이제 광고문인 경우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들어가고요. 좀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We hope, 우리는 희망합니다. All is well, 모든 일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all 앞에 잘라도 간단한 문법적인 표현은 그래도 체크하자고요. All is well with you and your family.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At last, 마침내 spring is in the air. 자, 봄이 다가왔습니다. In the air, 뭐뭐에 낌새가 있는 이런 뜻인데 뭐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 봄이 다가왔구나 이런 말인지 알 수 있죠. 자, and that means, 그리고 그건 의미합니다. 대절 이제 생략이고요. Summer can't be far behind. 여름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for the past several years, 지난 몇 년간 끊기고 we have taken, 우리는 뭐뭐 해왔습니다. much pleasure, 많은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in sharing our cottages, 우리의 오두막을 공유하는 데서 a meter pond, 미러 펀드에 있는 오두막을, 여기서는 이제 오두막이 별장이라는 의미로 나오죠. 근데 기본 뜻은 오두막이니까 오두막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with you and some of our other close friends. 당신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친구 몇 명과 우리 오두막을 공유하는 데서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This year, though, 또 동남이시고요. 역접의 접속사 연결사 있을 때는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올해는요, I'm afraid, 나는 유감스럽게도 we must do things a bit differently. 뭔가 우리가 일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The expense of maintaining the house. 그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has gone up quite a bit. 약간 더 상승했기 때문에 and for at least, 적어도 at least the coming summer, 다가오는 여름 동안에는 for, 원래 여름 앞에는 during 써야 되는데 뭐뭐 하는 동안일 때 이 명칭 앞에는 during 쓰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for를 쓰기도 하죠. 뭐뭐 하는 동안이야. We have decided,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To put the cottage, 그 오두막을 on the market, 시장에 내어놓기로 as a rental property, 임대 부동산으로서 시장에 내어놓기로. property가 재산이란 뜻도 있지만 부동산이란 뜻도 있습니다. 단어는 배워가세요. 계속 알겠지? 아무리 지문이 쉬워도.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그 전까지는 공유했지만 이제 임대 부동산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너랑 공유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4번이 되는 거지? 자, 이 정도 읽었으면 전체 이 글을 쓴 목적이 누군지 알겠어. 여기서 너는 나랑 오두막을 공유하는 사람이었고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내 오두막을 임대 부동산으로 내어놓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공유하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지. 지문 읽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야 되고요. 정답도 확실히 맞추셔야 됩니다. 얘는 정답률이 거의 90%에 육박한단 말이야.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3페이지로 갈 거고요. 좀 읽는데 좀 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however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에 however 찾아봐. 보통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상대방한테 좀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지. 자, 그런 얘기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본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역접의 접속사가 많이 들어가지. 아까도 1번에서도 though가 하지만이란 뜻으로 들어갔었잖아. 중요했죠? 얘도 however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due to our school's budgetary constraint. 이런 단어의 뜻을 알면 참 좋아요. budgetary가 거기 나오긴 하지만 사실 안 나와도 알았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뭐야? budget이 얘가 예산이잖아. 예산이라는 단어 뒤에 뭐 붙인 거야? ARY 붙였잖아요. ARY 붙이면 형용사 내린 거지. 내가 단어 시험에서 품사 되게 강조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품사 틀렸을 때 내가 계속 타격을 받는 게 아니 봐봐.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포함하다란 뜻이잖아요. 자, 얘 무슨 뜻이야?
얘의 뜻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포함의 이렇게 얘기하면 뭐 포함의,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얘가 무슨 어민지를 지금 못 알아보는 거야? 명사형 어미잖아. 포함이라는 명사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면 얘는 무슨 어미야? 형용사형 어미잖아. 포함하는, 뭐 포괄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파생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품사를 구분 안 해서 단어를 외운다. 그럼 이런 단어 나왔을 때 분명히 budget 알고 있어도 budgetary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단어야. 단어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독해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이렇게 내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안 나오지? 둘 다 마찬가지야.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면 어휘가 부족한 거야. 어휘를 어떻게 공부해? 자꾸 지문 속에서 다시 발견하라고요. 자기가 따로 적고 그걸 또 보고 어떻게? 짧은 시간을 내서 최대한 자주 보라고. 지금 진짜 이제 시간 없어요. 급해. 3월 모의고사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2주간에도 발전할 수 있어요. 매일 영어로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단어 시험을 하고 나서 몰아서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단어 시험 본 단어를 좀 이따가 지문에 나와도 못 알아보잖아. 적어도 최소한 집에서 2번 정도, 짧은 시간으로 2번 정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원에서 외우는 건 내가 그거 갖다 뭐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단어에 노출되는 거니까. 근데 학원에 와서 못했으니까 오늘 학원에 와서 외울래요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학원에서 지금 시행하는 단어 시험을 본다는 면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단어를 외운다라는 면에서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야. 너무 시간만 많이 투자하는 거고. 제발 단어야. 예, 좀 너무 많이 끊겼는데 알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due to our school's budgetary constraint, 우리 학교의 예산의 제한, constraint가 명사, 제약, 제한입니다. 알겠지? strain이 무슨 뜻이었어? 기억나? strain 무슨 뜻이었어? strain이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이란 뜻이라서 긴장이란 뜻이었어요. 긴장 혹은 압박이란 뜻이었어요. 자, 상대방이 어딘가에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못 나가게 당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한, 제약이란 뜻이 됩니다. constraint. 예산의 제약 때문에 we had to cut back on이 감축하다, 줄이다 라는 뜻입니다. cut back on이. 자, 우리는 감축해야만 합니다. school supplies, 학교 용품들을 감축해야만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to offer our students,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the best education possible,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we need the supplies, 우리는 학용품들이 필요한데요. to keep our chess club running, 우리의 체스 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running 이럴 때 운영하다 뜻이 있어요. 운영하기 위한 학용품들이 필요합니다. So we would like to ask that, 우리는 요청하고 싶어요. You help us continue the chess club. 당신이 우리의 체스 클럽이 지속되도록 도와주기를 by donating money. 거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지. 돈을 기부함으로써. 여기서 끝나는 거지. 자, by donating money 보고 돈 기부해달라는 얘기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그냥 however 바로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거기부터 읽어보면 되겠구나. however 바로 아랫줄에 있죠. 하지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I decided to use. 나는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을 anyway. 어쨌거나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nevertheless가 있었구나. nevertheless 또 동그라미요.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물론 전후 맥락을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은 접속사 D만 읽을게요.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 could not save numbers. 나는 자, 이때 이게 휴대폰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숫자들을 save 이럴 때는 저장할 수 없다. 나는 번호 저장할 수 없어요. And it, 그 휴대폰 안에 저장할 수 없었고요. And the battery would not even last a day. 심지어 배터리는 하루가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last가 이럴 때는 지속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On a full charge. 완전하게 충전해도 하루가 지속되지 않아요. charge 이럴 때는 충전. 그래서 when I contacted, 내가 연락했을 때 customer service, 고객센터에 연락했을 때 the representative는 대표자가 asked me to return, ask가 요청하다, 나에게 to return, 돌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the phone, 그 핸드폰을 and 그리고 promise, 두 번째 동사 약속했습니다. to send a replacement, 자, 교체품을 보내준다라고 약속했습니다. That was 2 weeks ago. 여기서 끝났지? 그게 2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주나 지났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 still have not received a new phone. 나는 새로운 핸드폰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핸드폰 빨리 보내주세요. 정답은 2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광고여서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전반부에서 내용 파악이 좀 가능했습니다. 역시 빨리 읽어드릴게요. If we ask your administrative employees, administrative 이런 단어에서 이런 표현에서 단어를 좀 가져가야 돼. 이게 행정의, 관리의란 뜻이지. administrative 당신의 행정 직원들에게 물어본다면, 요청한다면, 기타 등등. They will probably agree that. 물어본다면이겠네요.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동의할 겁니다. 대절에. Copier maintenance. 복사기의 유지 관리가 is critical. Copier 딱 보고 알아봐야 되지? 카피하는 기계니까 copy machine, copier 복사기의 유지 관리, maintenance, 유지 관리, maintenance, 유지 관리. 앞으로 많이 나올 단어지. 유지 관리가 is critical. 중요하다라는 데 동의할 겁니다. To a successful office. 성공적인 사무실을 위해서. 메인테너스 유지 관리, 유지 보수 유지 관리 꼭 아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 이후는 모르면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Our research shows that 우리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typical business 전형적인 사업이 will use copy equipment 복사기 장비니까 그냥 복사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복사기를 사용할 거라는 거 about 6 months 약 6달 동안 before repairing or replacing it 고장나기 전에 6달 동안 복사기를 사용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when you have needed service, 당신이 서비스를 필요로 했을 때 the only option, 유일한 선택사항은 has been to call a repair person. 여기서 서비스가 뭔가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구나. 그렇지?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했을 때 유일한 선택사항은 뭐 하는 거야? 수리사에게, 수리공에게 전화하는 거야. At a very high cost.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Fortunately, 다행히도 there is now a service. 지금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요. That can extend the life of your copier. 이때 life는 수명이겠네. 당신의 복사기의 수명을 확장시켜줄, 연장시켜줄, 늘려줄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는 하나 더. 이때 save의 뜻은 다시 또 중요합니다. save가 앞에 저장하다로 나왔지만, 그리고 저축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save A, B 그러면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뭐 절약해주다 그래도 좋아요.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줄여주다. 덜어주다 그죠? 자, 이때 save의 뜻은 좀 헷갈리죠? 정확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They can save your company. 끊기고요. 당신의 회사에게서 thousands of dollars. 여기서는 절약해주다가 좀 더 낫겠다. 수천 달러를 절약해줄 서비스가 있습니다. During the next year. 다음 해 동안에 끊기고요.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지? 복사기 유지관리 서비스 홍보하는 거네. 그렇죠? 전반부의 유지관리 매우 중요했잖아. 내가 아까 표시는 안 했지만 메인테너스의 현관펜 표시 좀 해보세요. 전반부에서 중요한 내용을 짚으라고 하면 바로 복사기의 유지관리였어요. 적어도 선택지에 복사기의 유지관리랑 관련된 게 나와야 되고요. 그 유지관리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구나 라고도 눈치챌 수 있죠? 자, 거기까지 보고 신경 및 분위기 파악도 자, 요거는 진짜 선생님이 이제 여기 단어 뜻만 알려주고요. 2번이랑 혹시 4번 틀린 사람 있니? 4번 안 틀렸어요? 그럼 2번만 풀이해주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페이지는 18페이지고 1번의 단어 좀 볼게요. 1번에 grateful, 감사하는, frustrated, 좌절하는. 자, 질문 보세요. 1번에 1번. 감사하는, 좌절하는. 2번은 알겠죠? curious,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많은. pleased는 기뻐하는. 3번의 word는 알 거고요. jealous가 질투하는. 자, 4번의 expectant가 기대하는. 오른쪽에 disappointed가 실망한. 자, 5번 nervous가 긴장한, confident 자신감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신감 있는 confident.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2번 아래 단어는 이번은 지문 읽고 그 다음에 단어로 가볼게요. 자, Mr. Garcia walked to his closet. 가르시아는 그의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And 그리고 pulled the trumpet out of its case. 아마 서랍인 것 같아요. 그의 서랍에서 트럼펫을 꺼냈습니다. 상자인가? 상자에서 트럼펫을 꺼냈습니다. He blew into it. 그는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사실상 연주하는 거지.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like he was clearing it all out. 그가 그것을 모두 비우려고 하는 것처럼. 너도 알다시피는 그냥 필요 없는 표현이고요. 이건 그냥 막 쓰는 표현이고 마치 트럼펫을 불었는데 되게 세게 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like he was clearing it all out이라고 하는 거지. clear out이 뭘 깨끗하게 제거하다 이런 뜻이야. 그 안에 있는 마치 먼지 같은 걸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세게 불었다라는 표현이네. He ran his fingers. 그는 그의 손을 달리듯이 움직였어요. 빠르게 움직였어요. Along the valves. 자, 밸브를 따라서 움직였고요. And played the scale. 그리고 스케일은 끌어내고요. 음계란 뜻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스케일. 음계. 일단 음악과 관련된 표현 중에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이죠. 악보, score, 점수할 때 score. 걔가 악보란 뜻이 있어요. bar, body. 뭐 안단테 이런 건 알잖아. 안단테 이런 건 알잖아요. 안단테는 뭐야? 느리게. 음악 기호 중에 안단테 알죠? 됐나요? 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 음계를 연주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감정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 감정이 되게 모호해요. 감정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단어를 찾을 때까지는 읽어주셔야 됩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he sat, 그는 말했습니다. Okay, Jack, ready? 자, 너 준비됐어? And then he started playing. 그리고 나서 그는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I mean, 자, 내 말은 the guy could play. 그 남자는 연주할 수가 있었어요. He played this really soft and beautiful song. 여기서 좀 감정이 드러나네요. 자, 그는 연주했습니다. 이 정말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끊기죠?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감정을 알아낼 수 있는 건 I, 나의 감정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 I, 내가 그 사람이 연주하는 걸 보고 느끼는 심정이야. Proud, 자랑스러워하는, 가능하겠죠? Bored, 지루한, 이건 아니지. 3번 scared, 두려워는 아니죠. 4번 disappointed, 실망한, 아닙니다. Of moved, 감동한, 가능하지? 자, 그래서 후반부로 가는 거야. 후반부로 건너뛰어버려요. 맨 아래서 한 2문장, 3문장 정도로 보면 거의 답이 나와요. 아래서 두 번째 문장 보니까 the world just disappeared. 세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I wanted to live.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In that stillness forever. 그러한 정적, 고요함, stillness, 고요함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I wanted to clap. 나는 박수 치고 싶어서.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감동을 느끼고 있는 거네. 그럼 정답 뒤 5번으로 가야 되지? Overwhelmed. 압도된 거야. 감동하고 상대방의 연주에 내가 압도된 거다 라고 해서 overwhelmed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3번 단어 볼게요. 3번은 satisfied 알 거고요. 3번에 terrify가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terrified는 무서워하는, relieved 절대 모르면 안 되죠. 안도한, relieved 안도한.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4번 단어 중에 3번의 determined는 단호한. 3번의 determined는 단호한. 4번의 ashamed는 부끄러워하는, 창피한. 5번의 confused는 알 것 같고요. panicked가 공황에 빠진. 꼭 공포가 아니더라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심정을 panicked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황에 빠진. 자, 이 정도 뜻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20페이지 들어가면서 자, 요지파악 지문부터는 그래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좀 시간을 내셔야 되는데 대입파악 문제 풀기 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대입파악 혹은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요. 빈칸 문제 풀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빈칸 문제까지도 좀 응용이 되는 문제 풀기인데 대입파악 특히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뭐죠? 뭐 요지 주장은 그래도 좀 쉽죠. 요지 주장이 쉬운 이유는 뭐야?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얘는 선택지가 한글인 게 핵심이지. 그래서 좀 쉽게 풀기도 하고요. 선택지 한글이라 빨리 읽혀서 빨리 풀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헷갈려서 답을 못 고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이제 요지 주장이고요. 얘 있고 뭐가 있어요? 요즘 좀 어려워하는 게 주제 그리고 제목. 제목이 좀 오답률 상위권에 좀 위치하는 5위 안에 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좀 어려워하는 함축 의미 문제가 있죠.
요거는 조금 앞에 거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긴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대입파악들을 이런 거를 넣습니다. 물론 심경이랑 목적도 대입파악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는 그냥 뺐습니다. 워낙에 문제풀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풀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좀 두 가지로 좀 나눴어요.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지문의 반복 어구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 다양한 반복 어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이 친구는 요지 주장에서는 별로 집중 안 해도 잘 풀려요. 워낙에 지문 자체도 쉽고 잘 읽히니까. 근데 주제 제목에서는요, 지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반복 어구가 주제나 제목에 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반복이 아니라 다양한이라는 게 중요해. 그렇잖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지금 오국 반복하고 있어. 근데 다 오국이라고 쓰면 참 좋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만 반복하냐? 이를테면 인기남, 내 얘기하는 거지? 이를테면 느끼남, 여전히 같은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를테면 특징들이 이런 거밖에 없네. 키장남, 마지막 사우디 석유 왕자. 어때? 다 같은 대상이잖아. 반복되고 있지만 다양하게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돼. 자, 다양하게 다 다른 표현으로 나왔다. 하지만 선택지에는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 라는 거지. 오국이라고 등장해야 되는 거. 선택지에서는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되는 표현에 집중하는 게 어떤 대입파악 문제든, 그게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 알겠지? 빈칸도 문제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뭐지? 적어도 이걸 다루고 있는 게 선택지 답에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 어구를 잡지 않고, 특히 이제 선생님이 자꾸 요지 정리해라, 내용 핵심 정리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적어도 화제가 되는 단어, 그러니까 반복 어구, 중요 단어라도 자꾸 정리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이제 이런 걸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해석되는 부분이 100개 중에 한 40개, 50개밖에 없다. 그 상태에서라도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거야. 물론 본질은 다르지. 내가 이거 할 때, 이런 수업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본질은 완벽하게 읽고 해체 분석해서 답을 찾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 근데 그게 안 될 때 차선책으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고. 어떻게 지문을 읽고 답을 맞춰야 되는지 연구해 보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요. 일단은 반복 어구가 여러분들이 제일 핵심이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전개 방식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문 읽어가면서 이런 지문은 예시가 중심이고 이런 지문은 역접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역접이야. 이 역접의 전개 방식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또 뭐예요? 통념의 반박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해놓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때? 역접의 접속사, 물론 역접의 연결사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 왜?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하는 것보다 역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는 좀 생각이 달라, 내 생각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반박의 핵심 내용이 요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빈칸 추론의 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전개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로 나머지는 그냥 뭐 예시. 자, 그 다음에 인과. 그 다음에 비교. 자, 그 다음 대조나열.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전개 방식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근데 이런 전개 방식은 그래,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대입파악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디에 되게 많이 써, 우리? 그래, 순서랑 문장 삽입에서 활용 되게 많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시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얘랑 얘, 이런 지문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한 지문 안에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죠? 특히 뭐 예시는 거의 모든 지문에 나오는, 자, 논진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 전개 방식으로서 예시를 선택하는 경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3강 2번 한번 볼까요? 3강 2번 봐봐. Rooftop solar panels부터 봐봐. 두 번째 줄 보세요. 3강 2번에 Rooftop solar panels, for example. 지붕에 있는 태양열 패널은요, 예를 들자면 are one of the most expensive, 가장 비싼, 그리고 least
effective way. 가장 효과가 적은 방식이다. to help the environment. 환경을 돕는 가장 효과가 적은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야? 앞에 나온 어떤 내용의 사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결국은 자,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은 이 예를 보니까 이 사례의 내용을 정리한 전 문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다라고 미리 알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4번 볼까요? 4번 같은 경우는 이건 지문 읽을 때 봐야 되겠구나. 위에서 5번째 줄에 similarly 동그라미 쳐봐. 위에서 5번째 줄에 맨 왼쪽에 있습니다. 유사하게라고 나와 있고 얘는 예시와 비교를 같이 쓰는 겁니다. 위에서 5번째 줄에 맨 앞에 맨 왼쪽에 similarly 보이나요? 유사하게. 아 뭐야 이거 지문 비교 4번이요 4번. 자 4번에 5번째 줄에 보면 similarly라고 등장하죠? 유사하게. 말 너무 빠르면 어떻게 둘 다 못 알아들었지? 자 예시가 앞뒤로 비교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3번도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전개 방식을 통해서 필자가 얘기하는 걸 얘기하려는 요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개 방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자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고요. 요거는 전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도 있죠. 추가로 여기다 문제와 해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자, 그 다음이 자 핵심 표현 잡아내기. 뭐 반복되는 건데 핵심 표현 잡아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일단 첫 문장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런 게 대입학 문제를 보다 보면요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거야. 거의 글의 중간 단계에서 글 전체 지문을 다 읽지 않고서도 중간 단계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나중에 이제 좀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할 텐데 내가 나중에 좀 있다가 한 3주 정도 있다가 그냥 야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그래 놓고선 뒤에 역접의 접속사 있나 확인해봐. 만약에 없지? 뭐 however, nonetheless, still, nevertheless 이런 표현 없지? 야 그냥 답으로 가. 선택지로 과감하게 가버려. 그냥 우리가 파악한 내용 그대로 이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답으로 가라고 할 겁니다. 자 알겠죠? 그럼 뒤에 있는 마지막 문장까지 읽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첫 문장은 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제목 문제 같은데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 내가 제목 문제의 정답률이 진짜 60%가 안 된다. 70%가 안 된다. 아니면 뭐 절반도 안 된다. 이런 분은요. 그래 첫 문장을 가지고 제목이나 주제 문제도 좀 풀리는데요. 제목 문제가 상당히 되게 많이 풀려요. 자 뭐 하냐면 자 뒤에 제목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첫 문장 읽기는 함축음이 주제에도 활용되지만 제목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자, 제목 문제에서 2번 보세요. 2번. 2번의 첫 문장을 읽고 중요 표현이야. 단어 하나만 찝는 거 말고요. 중요 표현 2가지 찝어봐. 2번이라고 그랬잖아. 36페이지 2번. 36페이지 2번. 제목에서 미안. 내가 틀렸다. 40페이지 1번 미안. 40페이지 1번 제목. 그래 주제를 내가 봐버렸네. 40페이지 1번의 첫 문장을 읽고 중요 표현에 틀려도 되니까 밑줄 쳐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우리 다현이나 아니면 그 밖에 기타 학생들도 우리 수능특강 영어죠. 지금 40페이지 1번 첫 문장 읽고 중요 표현 2가지 정도 집어보세요. 해석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읽고 나서 중요하다고 표현되는 거 바로 직관적으로 고르셔야 돼요. 읽어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내용이야 라고 해서 두 가지 표현 내가 골라드릴게요. 봐봐. 자,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나머지 싹 다 버리는 거지. 읽고 앉았으면 안 돼요. 지금 야, 첫 문장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이놈들아. 다 필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읽고 앉았으면 안 됐잖아. 봐봐. 연구구 뒤에 대학 나오지. 명칭 나오지. 읽고 있을 거야? anthropology만 한번 체크하는 거야. 인리학과 관련된 지문인갑다 라고 생각하고, 뭐 실제로는 읽어봐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이 지문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일단은 뭐 인류학 나왔으니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야. 자, 그 다음 봐봐. The average household, 평균적인 가정은 주어 동사는 맞춰가면서. 제발,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문을 다 읽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읽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셔야 돼. 내가 구문독해를 계속 강조할 텐데 내신 대비할 때라도 좀 자세히 지문 보게 될 테니까 그때라도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히 해석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세요. 그냥 대충 이런 해석일 거야 라고 풀지 말고. 자, 평균적인 가정은 자, ends up wasting. 결국 ing 하게 된다. 결국 뭐뭐 하게 된다. end up ing. 결국 wasting on average of 14% of its grocery spending. 그 가정의 식료품 소비 중에 평균 14%를 낭비하게 된다. 버리게 된다. by ing, by throwing away unused. 사용하지 않은 혹은 or spoiled는 이럴 때 상한인데 뭔지 몰라도 돼. 만약에 unused를 알면 spoiled는 몰라도 되는 거 알겠어? 가르쳐. 단어 모르면 물론 아셔야 되는 단어지만 모르면 그냥 가르쳐. food. 사용하지 않은 음식을 버림으로써.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단어 두 개 찝으라고 하면 선생님은 처음에 waste랑 두 번째 food를 찝었습니다. 여러분 뭐 찝었어요? 찝었어요? 자, 이렇게 찝었을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등장한 선택지 골라볼까요? 일단 뭐예요? food 고르고. throw away도 여기서 waste랑 근데 같은 뜻인 거지? 이가 나올 수도 있겠네. 자, 1번 봐봐. 있어? 없죠? 자, 2번 봐봐. 있네. 근데 food만 있고 뭐가 없어? waste는 없네요. food의 비출. 자, 3번은 아예 없죠? 4번은 없네요. 5번은 food, waste 다 있네요. 그렇죠? 굳이 고르라면 2번, 5번 중에 뭐 골라야 돼? 5번 골라야 되는 거야. 답인지 몰라. 이게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꽤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올해 거도 그랬나? 올해 거는 내가 확인 안 했네. 이거 주제 문제는 확인했는데 얘도 한번 일단 됐죠. 일단 선생님 확인한 문제만 좀 보자. 이번에 2번은 넘어가고요. 2번도 이렇게 풀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3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읽고 나서 중요 단어 찝어보세요. 자, 그만. 첫 번째 표현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었죠. 뭐가 중요합니까? creative activity가 중요하지? 그렇게 찝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선생님한테 굳이 선생님 두 개 찝으라고 했잖아. 찝으라고 하면 recognize its value 정도로 찝었습니다. 자, 아래서 선택지 볼게요. 1번 creative activity 등장해요? 안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죠? 2번 등장합니까? 나왔죠. creative activity에서 체크. 3번 나와요? 안 나오죠? 4번 안 나오죠? 5번 안 나오죠? 자, 2번만 나왔으니까 2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자, 1, 2, 3, 4번 중에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준 방식으로 50%의 정답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2번과 4번은 그렇게 풀리질 않아요. 2번은 좀 사실 그렇게 좀 적용해서 풀 수는 있긴 있는데 이게 조금 연장해서 가야 돼요. 2번 한번 봐줄게. 2번 한번 봐봐. 첫 번째 내가 해석해드리고 봐드릴게요. Throughout history, 역사 전체에 걸쳐서 2번 역사 전체에 걸쳐서 Human imagination has been a double-edged sword. 인간의 상상력은 double-edged sword. 이건 알아야지. 양날의 검이다.
상상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네. 그렇지. 상상력의 동그라미, double edged sword 동그라미. 뭐 밑줄 쳐도 되고 현관펜해도 되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다음 중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표현은 하면 1번에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myths에 체크했어요.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산물이 바로 신화잖아. 아, 이거 겹치는 거구나. 2번 보세요. 2번은 없줄. 2번은 truth 정도만 있고 관련된 거 없고요. 3번 없줄. 4번 myths 나오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없고. 그러니까 value랑 관련된 걸 찾아보는데 걔는 또 없더라고요. 자, 5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1번과 4번 정도가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1번 선택지 읽어봐. Scientific effort, 과학적인 노력들인데 to combat harmful methods, 해로운 신화들의 combat은 싸우다도 되지만 대처하다 그러면 되겠지. 대처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들. 4번 보세요. Die hard methods. Die hard 무슨 뜻이야? hard를 또 어려운이라고, 뭐 어려운이라고 해도 되려나? 어렵게, 열심히라고는 하면 안 돼. 어렵게 죽는, 그러니까 잘 죽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잘 사라지지 않는 신화들, originating from long-standing errors. 아주 오랜 오류로부터 비롯된 잘 사라지지 않는 신화들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둘 다 신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그렇지? 자, 1번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신화 자체가 잘 사라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거를 초점으로 읽으면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잖아. 자, 이거는 완벽하게 적용되는 풀이법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목 문제 지문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못 풀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첫 문장에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얘기가 좀 센 것 같은데 첫 문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아까 첫 문장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벌써 두 문제나 있었잖아. 그 첫 문장의 기준에서 문제 풀이를 해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최대한 첫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에서 뭘 찾아라? 핵심적인 화제를 찾아라. 알겠죠? 초반에 이렇게 찾은 화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요거 내용 좀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좀만 집중해. 선생님 되게 준비 많이 해온 수업입니다. 자, 핵심 표현에서 대명사. 항상 제발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아셔야 돼요. 지문 읽으면서. 읽어낼 때, 그냥 대명사 그것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대상 가리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읽어 가셔야 되고요. 자, 특히 주장 유지 지문에서는요. 명령. 너무 중요하지, 그렇지? 중요는 이런 거야. It is essential, it is necessary. 이런 표현이 나온 다음에 등장하는 지문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 부정 표현도. 야,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표현도 중요 표현으로 잘 잡아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쪽으로 갈게요. 질문과 답변. 특히 질문이 너무 중요해. 어떤 질문은 전반부에 질문이 나오고, 이 질문을 통해서 아래 나올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내용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문제 해결 앞에 나왔었죠. 문제와 해결. 문제 표현 그리고 해결책을 얘기하는 표현들 너무 중요하다 이거야. 지금 이거 표현의 표현. 알겠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문을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어야 되냐.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when 다음, if 다음, by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중요한 표현은 얘네가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온 주절이 보통 중요합니다. 알겠지? 이 친구가 나왔을 때는 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온 주절도 중요하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핵심 표현. 이거 빼먹을 뻔했네. 그리고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일 때. 이 내용도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 라는 거 역시 중요하지? 자, 이런 식으로 지문의 핵심 표현들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근데 이렇게 써주면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읽을 때 당연히 주의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잘 안 읽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는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 딱 세 가지만 보세요. 이거 정리하고 갈게.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또 글읽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입학 문제를 푸는 핵심 사항 중에 첫 번째, 다양한 반복어구 찾기를 구체적으로 훈련하세요. 훈련. 그냥 읽지 말고 이제 주제, 제목, 기타, 뭐 주장부터 풀어가겠지? 기타 등등의 대입학 문제를 풀 때 반복 어구에 체크하고 읽으세요. 알겠어? 얘가 반복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적어도 얘가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선택지가 답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아까 제목 문제처럼. 자, 그 다음 2번. 자, 전개 방식을 파악할 때 너무너무 많아서 나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 역접의 표현을 늘 체크해서 동그라미 별표 있지만 역접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별표 그 다음 내용을 2번, 3번 읽고 아, 이 내용이 아마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역접의 내용이 중요한데 내가 이 역접 표현 뭐 however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읽고 나서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왜? 가끔은 그 전반부의 내용 그러니까 역접의 접속사 전후 내용이 다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후 내용을 다 보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 안 되는데 반대로 뭐뭐 한다라는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자, 그 다음 3번. 자, 핵심 표현에선 그래 첫 문장 2번, 3번 읽고 첫 문장에서 핵심 화제 골라내기 연습. 여기서 핵심 화제, 핵심 소재. 소재라고 할게. 핵심 소재 골라내기 연습. 골라내기 훈련. 훈련이라고 하자. 훈련.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고요. 내가 이게 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명사 표현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자, 명령, 중요, 부정 표현이 나왔을 때 중요하다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질문과 답변의 형식인지 문제와 해결의 형식인지 혹은 각각의 표현이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주절이 중요하다 라는 것까지 보고 자, 여러분들 핵심 표현을 잡아내고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중에 일단 기본인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내가 지금 얘기한 요 바운더리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야, 제목 문제 여기 이제 딸랑 4문제밖에 없었는데 그냥 첫 번째 중요 표현 잡은 다음에 그거 등장하는 선택지 고르니까 아주 가까운 답이 나오잖아. 진짜 10초 컷이에요. 이게 실제 수능에 나온 예제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했어. 그냥 여기만 가지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제를 아주 길게 얘기했잖아. 내가 지문에 해석을 못하겠다. 내가 지문을 못 풀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차선책이어야 돼.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정확히 해석하고 지문 내용 해체 분석한 다음에 답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쩔 수 없이 내가 3월 모의고사 코앞에 있으니까 좀 해주는 거야. 원래 수능을 오래 준비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해주면 안 되는 설명이라고 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진짜 수능 한 2달 전에, 한 달 전, 아니 2주 전에. 야, 안 되면 첫 문장 보고 찍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와줘야 되니까 정 안 풀리면 그렇게라도 풀어라. 지금 이제 시간이 부족한다. 봐봐. 이렇게 풀면 어떻게 했어? 정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주제나 제목, 함축미가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는 해결 방안이 차선책이 될 수 있잖아. 해보고 지문도 읽어야 돼. 내가 맞췄다고 잘한 거 아니야. 자, 일단 잠깐 쉬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6강인가요 이게? 6강이구나. 왜 이렇게 많아? 6강에 2번 한번 보세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줄 읽어볼게. For many years. 수년간 it was indeed widely believed. 널리 믿어져 왔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실제로 널리 믿어져 왔다. 실제로는 좀 근데 중요한 연결사니까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접속부사니까 자, 실제로 믿어져 왔다. 이게 지문 중간에 indeed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나온 표현 좀 중요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that the adult brain. 성인의 두뇌가 was essentially set. 사실상, 본질적으로 set. 정해져 있다고. 설정되어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With all the neurons. 그 모든 신경들과 and major connections. 자, 주요한 연결들이 우리가 필요로 할 그 중요한 신경들과 그리고 주요한 연결들을 가지고 이미 설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라고 믿어져 왔다고요. 자, 믿어져 왔다에 밑줄 치고 위에 통념이라고 적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믿어져 왔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필자는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었었는데 실제로는 달라라고 얘기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지문 전반부에서 이런 통념 발견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역접에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통념에 대한 반박이라고 그랬지? 자, 그렇고요. 중요 단어 찝으라고 하면 잘 몇 개 있지도 않아. 뭐가 중요해? adult brain이 중요하지? 그리고 뭐가 중요해? 두 번째. set이 중요하잖아. 자, 선택지에서 제 brain 있는 걸 찾아보니까 adult brain 있는 걸 찾아보니까 1번 brain, 2번 the brain, 3번 brain of an adult, brain of an adult 밑줄 치고 4번 brain, 5번 the flexibility 그리고 adult brain. 자, 일단 adult brain이 등장한 게 3번, 5번이죠. 근데 내가 5번에서는 flexibility까지 표시했잖아. 그 왜 그랬어? 그 flexibility가 뭐의 반대야? flexibility 무슨 뜻이야? 융통성, 유연함. 외우세요. 정확히 외우세요. 알겠어?
그래야 문제 맞힐 거 아니야. 셋의 반대잖아. 근데 아까 it was believed 할 때 이거 통념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필자는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 근데 5번에 하필이면 adult brain뿐만 아니라 flexibility까지 나왔잖아. 좀 설명 좀 빠르니? 셋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adult brain은 3번, 5번에 나왔지만 셋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읽어보면. 하지만 어때? 5번에는 flexibility가 등장하잖아. 그래서 아마도 5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그냥 첫 문장에 있는 중요 표현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통념이네. 이 정도는 알아볼 수 있잖아. 아무리 독해가 안 돼도 it was believed는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믿어져 라는 말은 해석이 될 거 아니야. 통념 제시니까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봤는데 선택지를 찾던 와중에 셋은 못 찾았지만 반대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았어? 그럼 5번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고요. 이건 내가 되게 많이 말해주는, 근데 실제 선생님이 이 지문 안 읽었어요. 하지만 안 봐도 알 것 같아. 이거 통념의 반박 같아. 선생님이 런던의 택시기사 얘기해줬잖아. 우리 지문에도 있었어요. 런던의 택시기사가 어떤 특징이 있었었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좀 세겠지만 좀 세볼게요. 런던의 택시기사는 보통 런던 택시기사가 그 택시기사가 되는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데 2년 넘게 걸린대요. 왜냐면 택시기사가 되려면 런던은 그 런던에 있는 작은 골목길을 다 외워야 돼. 근데 얼마나 오래된 도시냐 런던이. 그렇잖아. 수백 년이 된 도시잖아. 그럼 엄청난 메가시티잖아. 거기 있는 지도를 골목길까지 다 외우려면 엄청나게 좋은 암기력이 있어야 되겠지. 재밌는 건 그래서 런던의 택시기사들의 두뇌를 한번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다 어떻게? 전두엽이 더 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원래 전두엽이 컸던, 그러니까 암기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아니야. 뭐 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이 커진 거야. 쉽게 말하면 암기력이 좋아진 거야. 뭘 얘기해? 인간의 신경은,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발달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이거랑 관련된, 이거 이제 어려운 말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까먹었네. 나온 김에 얘기 좀 해줄게. 이거 관련된 내용 많이 나온단 말이야. 뉴로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플라스틱이 변할 수 있는 이란 뜻이 있어요. 원래 열을 가하면 플라스틱이 식비에 변하잖아. 뉴로플라스티, 죄송합니다. 이게 가소성이란 뜻이에요. 변할 수 있으면, 얘가 변할 수 있는 이란 형용사가 되고, 플라스틱인데 변할 수 있는 이란 형용사가 되고, 변할 수 있음을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 되게 어려운 말 같잖아. 우리 두뇌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보통 재능이라는 건 타고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예술적 재능도 특히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보통 이제 예술업계, 뭐 음악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두뇌가 회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회질이 되게 많대요. 근데 태어났을 때 회질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은 거의 없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회백질이 다 동일한 정도 규모로 있다가 어떻게? 나중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회질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두뇌가 발달하는 거다. 이게 신경 가소성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린애 두뇌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 뉴런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주요한 연결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필자는 이걸 통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박하는 지문. 어린애 두뇌도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거 아마 신경 가소성과 관련된 지문인 것 같고요. 진짜 안 읽었으면 거의 확실해요. 거의 빤해. 아마 이거 신경 가소성 얘기일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 이런 건 이제 문제풀이 방법에 들어가진 않아.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을 배울 때는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도 지문을 가지고 최대한 해결하자라는 게 문제풀이 방법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데, 사실 이런 것만 가지고 문제 푸는 데 분명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배경식,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풀이 기준을 낼 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교과 전반에 대한 상식을 같이 묻는다. 그 전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문이 되게 잘 읽혀요. 선생님은 요거 조금만 읽고 나서도 이거 뭐야? 두뇌의 능력이 이미 정해져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신경 가소성 이론이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두 가지를 집어야 돼. 조금 어려웠을 거야. Often ideological principle. 참, 이거 아직 안 읽었죠, 여러분들? 자, 자주 ideological principle. 미쳤네.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원칙들이 crystallize는 아래 나오죠? 구체화된다.
in laws, 법에서, 규칙에서, 제도들에서, institutions는 제도, that threaten to block deals. 블록딜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서 블록딜은 뭐예요? 대량 매수, 대량 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한 번에 많이 팔고 한 번에 많이 사고 우리 김건희 여사가 요거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건 알아서. 자, 그래서 블록딜의 위협이 되는 자 앞에 있는 원칙. 저기 이게 넷이 가리키는 거는 제도일 수도 있겠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중요 단어 찝으라고 하면 뭡니까? ideological principle. 이념적인 원칙이고요. 아래 이념적인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지문들이 있는데요. 2번 ideological barriers, 3번 ideological principle, 4번 ideological biases, 5번 ideological hurdles라고 나옵니다. ideological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지? 근데 원칙이 그대로 나온 건 일단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잘 모르겠으면 3번 답으로 찍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지문을 좀 더 읽으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an obstacle 밑줄 쳐봐. 자, 앞에부터 해석해볼까? Each of these principles can be an obstacle. 이러한 원칙들 각각은 뭐일 수 있다? obstacle. 장애물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답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아요? 2번 barriers 들어갔지? 4번 bias. 가능합니다. bias가 편견이니까 장애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자, 5번 hurdles. hurdle 뭐야? 얘도 장애물이란 뜻이죠. 이 중에 하나가 답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중요 표현을 확실히 특히 좀 낯선 표현들 있잖아. 얘는 ideological principle. 진짜 평소에 못 보던 표현이죠. 지문에서. 특히 ideological. 이렇게 낯선 표현들이 첫 문장에 화두로 나오면 그 친구는 선택지에 거의 확실하게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 정도만 보고 자,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읽기 방식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풀이법 얘기를 좀 길게 할 겁니다. 시간 좀 들여서 할게요. 요지 지문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3강이 요지잖아. 금방 해요. 3강, 4강은 금방 해. 자, 여러분들 요거 필기 다 했죠? 자, 그 다음 글읽기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입학 문제 풀기 2편. 그렇다면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 왔다 갔다 하냐고? 마르는 걸 기다리는 중이야. 자, 이번 지문 읽기 방식. 자, 일단 첫 번째, 뭐 똑같아요. 반복되는 표현 찾기. 제발 반복되는 표현 좀 찾으라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깜짝 놀랐네. 뭐야? 자, 반복되는 표현이 나왔을 때 중요하다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이제 특히 대입학 지문 읽을 때 아까 얘기한 뭐 빈칸 문제 포함 대입학 지문 읽을 때는요. 반복되는 표현 찾고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2번. 자, 읽을 때 중심 내용 짧게 서술하기. 이것 좀 해보세요. 정말 짧게 대충 해봐. 이거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심 내용을 여러분이 서술할 때 어느 정도 파악됐다는 얘기잖아. 그때 역접의 접속사가 없으면 바로 선지로 이동하는 선택지로 이동해서 답을 파악해보는 훈련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로 이건 뭐 굳이 얘기해야 되나? 속어법 활용하는 것도 좀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답을 맞출 때. 그러니까 답 맞추는데 그냥 읽어보니까 긴가민가 그러지 마시고요. 확실히 답이 되지 않는 선지를 지우시고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 세모 표시 이렇게 가시라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지가 2개 이상 나오면 자, 아까 우리가 중심 내용 찾았을 때 나머지 읽지 않고 바로 선지로 가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때 다시 아까 읽지 않은 부분을 올라가서 이 둘 중에 뭐가 답이지? 라고 문제의 답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지문 전체를 다 읽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답 걸러내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답선지 고르는 방법 좀. 네? 역접의 접속사. However.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까먹었구나. 내가 중심 내용을 파악했을 때, 내가 파악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래의 지문을 훑어보고 역접의 접속사가 없다면 바로 선택지로 옮겨가서 답을 골라보는 거야. 자, 그때 소거법을 활용하라고요. 내가 생각한 중심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선지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걔가 바로 답이겠지? 동시에 그 단어, 그 지문이 어때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반복되는 표현 혹은 핵심 표현이 같이 등장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런데 후보가 여럿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까 읽지 않은 나머지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후보가 하나다? 바로 답으로 가라. 됐어요? 조금 빠르면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좀 쭉쭉쭉 하고 그 다음에 요지집은 바로 읽어보려고 한 건데 좀 빠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4번 오답선지를 고르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일 이제 항상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매력적인 오답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력적인 오답의 특징은 너무 포괄적이거나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답이 오국이야. 근데 그냥 사람 그러면 안 되겠지. 적어도 선생님, 남자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자, 지엽적인 내용이야. DNA가 22개인 염기쌍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국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없겠지.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내용을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내가 생각한 답을 담고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야. 답을 담고 있지만 너무 지엽적이야. 이런 내용을 매력적인 오답 선지로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답을 선택할 때 제발 5분이지? 자, 여러분들이 다이어 표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얘기한 뭐가 있었어요? fast 있었지? fast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빠르게 말고 금식이란 뜻이 있다라고 했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present가 무슨 뜻이 있어? 존재하는, 현재의 혹은 제공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걸 다 알아야지만 선택지가 정확히 해석돼서 이를 통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의 형식도 아셔야죠. 동사의 형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로우는 스스로 성장하다도 되고요.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그로우는 그냥 형용사해지다가 되고요. 목적을 취하면 뭐뭐를 기르다, 키우다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 이거 디벨로프 얘기한다는 게 까먹었네. 얼마 전에 디벨로프 내가 맞춰가지고 우리 칭찬해드렸잖아. 디벨로프가 무슨 뜻이 있어? 세 가지 뜻 대표적으로 얘기해볼게. 발달하다, 개발하다. 두 번째, 사진을 현상하다. 저번 시간에 봤었잖아. 세 번째, 병에 걸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디벨로프가. 알아야 풀 거 아니야. 알아야지. 병을 개발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다이어 좀 정확히 알아두세요. 제발 좀. 자,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이,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했는가? 이 반복되는 표현은 지문 서두에 등장한 표현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 같이 연습했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글 읽기에서 주의할 점이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풀이 방법을 익힌 상태에서 지문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남이가 선생님 저 요지까지 너 3강까지 푸는데 10분도 안 걸렸다 그랬지? 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문이 있는데 시간이 최대한 절약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반드시 맞춰야 되고 지문이 있는데 시간도 절약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셔야 돼요. 자, 1번 지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 있을 텐데 모르는 단어 중간중간 알려주겠지만 이건 최대한 여러분들 이거 단어장 따로 있잖아. 문제 읽기 전에 단어장에서 모르는 단어 체크해 놓고 문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지문을 읽을 땐 최대한 그 단어가 생각나게 한 상태에서 읽어야지 단어장 중간중간에 보지 않겠죠. 자, 보겠습니다.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s.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는
about creativity. 창의성에 관한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는 is that it takes a brilliant idea. 자, 창의성이 아주 기발한, 영리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To solve a complex problem.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반부에서 중요하다는 misconception about creativity. 용감펜. 뒤에서 중요한 단어는 brilliant idea지. 근데 벌써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않아? 이걸 뭐라 그랬지? 아까 뒤에 내용 보세요. It takes brilliant idea to solve a complex problem.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라는 게 뭐래? 오해래. 그러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어도 된다는 내용이네. 벌써 그렇지? 그리고 그게 창의성에 관련된 문제지. 선지 중에 일단 창의성이 등장하는 선지를 골라야 되는데 1, 2, 3, 4, 5번에 다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세요. 미리 좀 읽을게요. 1번 봐봐. 평범한 사고 과정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어렵다. 이거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왜? 아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오해라고 했잖아. 그럼 기발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뭐야? 평범한 아이디어잖아. 필자의 생각을 정반대로 풀이한 게 1번입니다. 2번으로 갈게요.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려면 창의력뿐만 아니라 끈기도 필요하다. 이건 알 수 없어요. 끈기에 동그라미 쳐놔. 그럼 앞으로 끈기라는 내용이 등장해야 되겠지? 3번. 복잡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탁월한 동그라미 치세요. 창의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야, 기발한 아이디어의 개념은 탁월한 창의력과 유사한 거 아니야? 이건 아마도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아예 X는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싹 그어놓으세요. 선택지에. 4번. 다른 이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 동그라미. 이건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죠.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결코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읽은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른 이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거. 그게 창의적이냐 아니냐. 이것과는 관련된 내용은 없었죠. 자, 5번. 많은 단순한 동그라미 치고요. 많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벌써 읽어보니까 1, 2, 3, 4, 5번 중에 5번이 제일 가깝죠? 아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단순한 아이디어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바로 풀이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 5번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난 답을 좀 알 것 같으니까 지문의 하단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어 라고 시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내용을 그대로 읽어가다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하고 끝내겠어 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후자의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대로 지문을 읽어가다가 내가 아는 내용, 확실히 이제 중심 내용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아는 내용이 이제 나온 것 같아 라고 생각됐을 때 선지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지문 갈게요. While this may be true. 다음에 한번 끊어주고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역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While this may be true. 별표.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필자는 뭐 하는 거야? 단박하고 싶어 하는 거야. While this may be true. 역접의 표현이라고 표시해 두세요.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in pure sciences. 순수 과학에서 사실일지라도. 그 다음 in most commercial context. 대부분의 상업적인 맥락에서 or 심지어는 even in day-to-day living. 일상적인 생활에서는요. It is never that. 절대 대절 아니다. 대절 one silver bullet. 하나의 은총알이 that does the magic. 은총알이 뭐 하지 않는다? does the magic. 마법을 실행하진 않는다. 마법을 이루어주진 않는다. 은총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법처럼 기적처럼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 대상을 알려주는 것 같고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brilliant idea 얘기하는 거네. 절대 은총알이 아니야. 그 은총알이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강조구문이긴 하네요. 이리지에 동그라미 치고 대사에 동그라미 쳐봐. 이거 강조구문이었네. 마법을 부리는 건 그 하나의 은총알이 아니야. that을 그라고 해석할게요. 그 하나의 은총알은 아니야. 바로 brilliant idea. 기발한 영리한 아이디어는 아니야. 그 다음 it is in fact. 자, it is도 동그라미, 저 뒤에 that도 동그라미. 역시 똑같이 강조 구문입니다. 이건 형태 좀 잘 외워두세요. It is in fact. 사실, 실제로 중요하지? In fact, 아까 indeed 중요하다고 했지? In fact 똑같이 중요합니다. In fact, 사실 a series of seemingly simple ideas. 일련의 겉보기에 단순한 아이디어들이야. That count. count가 이럴 때 무슨 뜻입니까? count 무슨 뜻이야? 여러분 다이어 모르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카운트 무슨 뜻이야? 둘 다 해석 안 돼?
야 이놈들아 중요하다라는 뜻이잖아. count 중요하다 뜻입니다. matter count. 야 이제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무조건 안다고 생각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count 중요하다, matter 중요하다. 세다란 뜻도 있고 세다일 때는 뒤에 목적어 취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이거 어디에서 봤었어? 얼마 전에 우리 기출어법 시간에 봤었습니다. 기출어법 시간에 count가 세다고 그래서 목적어 취해 1형식 중요하다면 목적어 안 취하고 형식에 따라서 완전 불완전이 달라져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으특할 거야! 단어 좀 외워. 여러분 내내 계속 내가 혼낼 수는 없잖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진짜 모르면 안 돼. 다음에 이거 알면 내가 매우 감동하고 여러분한테 잘한다고 희망과 격려를 줄게요. 하지만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count, matter, 중요하다. 언제까지 내가 계속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적어줘야 될 거야. 아니 이게 내가 적어주는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나는 계속 너희들한테 학원비 빨아먹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발전도 없는데 난 돈을 계속 벌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도 발전하고 나도 돈을 벌고. 그렇게 이 수업 시간이 이루어져야지. 얼마나 양심 없어. count, matter 외우세요. 알겠지? 자 이걸로 답이 나오잖아. 중요한 건 뭐라고요? 1년의 겉보기에 단순한 아이디어들이야. 5번 확실히 맞네. 그렇지? 자,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절대 더 읽으면 안 돼요. 카운트 때문에 답이 나왔어. 자, 지문이 있는 내용 정말 크게 아낄 수 있잖아. 한번 혹시나 불안하면 아래 역접의 접속사 있나 찾아보라고요. 있어, 없어? 쭉 훑어봐. 하다못해 흔한 but도 없죠? 한 문장 내에서 전후를 반박해주는, 역접으로 연결해주는 but도 없잖아. 아, 확실하군? 이라고 생각하고 답 고를 수 있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sometimes부터 역시 읽어갈게요. 자, 가끔씩 it is hard, 어렵다 to know the right thing to do.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 for the planet, 지구를 위해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을. what sounds good, 밑줄 치고 주어. 자, 좋게 들리는 것이, 그래서 좋은 일로 들리는 것이 may not necessarily be so. 꼭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 not necessarily,가 반드시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뭐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Not necessarily. 자, 이거 애매하게 알지 말고 확실히 외워주세요.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해석할 때 뉘앙스 결정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necessarily를 필요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자,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아, 그러니까 지구를 위해 해야 할 올바른 일이 뭔지 아는 건 어렵다. 우리가 딱 듣기에 아, 이 일은 지구를 위해서 좋은 일 같아 라고 들리는 게 꼭 올바른 일은 아니다. 꼭 그런 일은 아니다. 자, 볼게. 1번 볼게. 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 뭔가 좋게 들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내용은 아니죠. 자, 2번. 재활용보다 사용을 줄이는 것이 환경 보호에 더 효과적이다. 괜찮네요. 재활용보다. 밑줄 쳐봐. 이게 좋게 들리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사용을 줄이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3번. 자, 2번 세모. 자, 개인의 상황과 행동에 따라 환경에 더 나은 선택이 달라진다. 얘도 세모. 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게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4번. 개인의 친환경 실천보다 개인의 친환경 실천 밑줄 치고 비교하는 거잖아. 친환경 실천이 되게 좋게 들리는데 정부 차원의 정책이 더 큰 효과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 세모. 자, 5번. 환경 보호의 지속적 실천에는 가치관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알 수 없죠. 1번과 5번은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요. 2, 3, 4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좀 읽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rooftop solar panels. 아까 얘기했지? 이제 사례 나오는 거네. 예를 들자면 지붕에 있는 태양열 패널은요. 뒤에 are one of the most expensive and least effective ways. 가장 비싸지만 가장 덜 효과가 있는 방식들 중에 하나다. to help the environment. 환경을 돕기 위한 그런 방식들 중에 하나이다. 자, 그 다음 되게 재밌어요. buying local food. 그 지역 음식을 구매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역 음식 구매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 그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추가 설명 안 할 수가 없네. 여러분, carbon footprint 때문에 그렇죠? carbon footprint. 이거 뭐야? 해외에서 들여온, 그러니까 아보카도 같은 거 먹으면 아보카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되잖아. 그럼 아보카도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기까지에 뭐가 들어가? 바로 연료가 소비되고 이 연료는 탄소를 배출하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과일을 많이 먹다 보면 그게 환경에 해롭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아라고 보통 얘기해. 그게 탄소 배출 혹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읽어봐. Buying local food, 지역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 can actually increase,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다. Water pollution and waste. 자, 물의 오염과 수질 오염과 혹은 쓰레기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필자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들리는 게 실제로 나쁠 수 있어의 사례죠? 추가적인 사례가 나오면 이제 잊지 마. 근데 안 읽으려고 했는데 추가적인 사례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아니네. 추가적인 Danish and UK government plastic groceries.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you may disagree로 갈게요. 앞에까지가 전부 다 예시였습니다. 그 예시 뭐 읽을 만한 예시긴 한데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고요. 너는 아마도 disagree with,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all, 모든 것에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or some of those claims, 혹은 이러한 주장 중 일부에는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and you may be right. 그리고 너는 아마도 옳을 수도 있어. It depends on your individual circumstances. 그것은 너의 개별적 상황에 달려있어. 자, 거기 현관펜 들어가야 되지? 얘가 다 말려주고 있죠? 그것은이 가리키는 내용은 뭐가 옳은지야. 어떻게 환경에 올바른 행동인지는 너의 개별적인 환경에 혹은 너의 상황에 달려있어 라고 얘기하잖아. 정답 몇 번이야?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답 3번 되는 거죠? 쉽죠? 선택지가 한글이다 보니까 선택지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보고요. 중요 표현 한번 잡아보세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읽어보고 중요 표현 잡아보세요. 각각 하나씩 한번 잡아봐. 자, 첫 문장에서는 당연히 disabilities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중요할 리는 없잖아. disabilities 무슨 뜻이야? 장애란 뜻이죠.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누구든 간에 이 수업 시간에 있는 누구든 간에 장애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제 안 돼요. 알겠지? disability. 오늘 나온 단어 중에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거 카운트 이미 얘기했지? disability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단어. 그러니까 어휘가 안 되면 일단 어휘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선생님 전 너무 안 외워져요. 그럼 외우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어떻게? 한 번에 오래 들이지 말고 자주 보라고요.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볼 때 핸드폰 내려놓고 핸드폰 좀 집어넣어 너희들. 몇 번을 얘기하네. 핸드폰 좀 집어넣어요. 선생님처럼 진짜 아예 신경 안 쓸 자신 있어. 핸드폰 빛나도? 여러분 연구가 너무 많죠. 책상을 옆에 뒀을 때, 책상을 가방 안에 넣었을 때, 책상을 다른 방 안에 뒀을 때 집중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특히 핸드폰이 이게 눈에 띄게 두면 안 돼. 좀 가방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요. 자, disability 자주 보라고요. 핸드폰 볼 시간에 이제 단어 외워. 자, 고3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핸드폰은 최대한 자주 보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야? 아니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가는 거야. 당연히 후자 아니야? 핸드폰 자주 보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야? 진짜야? 그게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욕망 맞아? 그럼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이 그걸 원하는데 당연히 그걸 추구해야지. 근데 그게 본질적인 욕망 맞냐고. 자, 첫 번째는 disabilities. 장애입니다. 장애가 중요하고요. often, 자주, they are judges.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judged, 판단된다. using 앞에 잘라줘야 당연히 이거 분사구문인데 많이 쓰는 분사구문 표현. 뭐뭐를 사용해서 using criteria, 기준들을 사용해서. of competence. competence는 좀 어렵냐? 모른다 치고요. there are biases. biased들은 편향된이란 뜻이죠. 이건 또 모르면 안 됩니다. 편향된이고요. bias 뒤에 이탈릭 차 해놨잖아요. 여러분 이탈릭 차라고 이게 약간 꺾어서 쓰는 게 이탈릭 차인데 이건 대놓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편향된 competence의 기준. competence 모르면 기준이라고 생각해. 편향된 기준을 사용해서 in favor of, 얘도 아셔야죠. 어디 유리하게 non-disabled people.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기준을 사용해서 그들은 판단이 된다. 자, 그럼 뒤에 지문에서 중요한 건 뭐야? 편향된이잖아. 그렇죠? 그럼 두 가지 가지고 선택지 후보를 골라보면 얘는 재밌는 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1번에 장애랑 편향된 있어? 없죠? 소외계층 나왔지? 자, 2번 장애는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편향이 없지? 3번 보세요.
장애인 나왔지만 편향 없습니다. 4번 장애인 아예 없어요. 4번 아예 지워. 1번도 지워버려. 소외계층은 좀 이제 관련 없잖아. 지금 읽은 거랑. 적어도 장애인은 등장해야지. 자, 5번 보세요. 편견 없이 장애인. 편견 장애인 나왔죠. 5번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 실제로 5번 답이었어요. 자, 편견 없이 장애인을 이해하면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데 이건 왜 아까 내가 미리 선생님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이걸로 해주시죠. 왜 이걸로 아까 사례 안 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요즘 문제는 여러분들 여간하면 읽고 풀 수 있잖아. 자, 이렇게 꼭 꼼수를 자 내가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꼼수라고 많이 표현하지. 이렇게 꼼수를 동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간하면 그냥 읽으세요. 이렇게 풀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요지 문제 정도는 직접 풀어. 자,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이거 지문 읽을 거예요. Compare for example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비교해봐라. An average blind person. 평균적인, 평범한 맹인을 비교해보세요. With an average sighted person. 일반적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Who will be more competent. 누가 더욱 능력이 있을까요? 이거 얘기해줘야겠네. competent가 뭐예요? 이게 유능한 능력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전미사 훈련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ENT 혹은 ANT로 끝나는 놈은 명사형이 될 때 진짜 빤하잖아. 어떻게 명사형이 돼? ENCE 아니면 ENCY로 끝나도 상관없어요. competency 뭘로 끝나도 명사인 유능 함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봐봐. 이거 무슨 뜻이야? 얘기해줘. 이거 무슨 뜻이야? assistant. 여러분 다 배운 겁니다. 기억 좀 해주세요. 이제 ANT를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거나 뭐뭐 하는 이라는 형용사야. assistant는 돕는 혹은 도와주는 사람이야. 알겠어? 이걸 도움이라는 명사로 바꾼다면 어떻게 써야 돼? assistance C가 되겠지? 혹은 assistant C가 되고 원칙 같아. A냐 E냐의 차이지 똑같아요. 자, 앞에 봐. 거주라는 단어 떠올려 볼게. 어떻게 만들까? 거주라는 단어. 거주하다부터 알려줄게. 자, 까먹으면 안 돼. 안 돼. reside. 거주하다야. 거주자, 거주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 볼게. 거주자, 거주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어떻게 만들어? 거주자, 거주하는. 거주라는 명사 우리가 원하는 거지? 거주라는 명사는 이제 뭐야? residence가 되는 거잖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residency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할 수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ENT로 끝나면 뭐뭐 하는 사람이거나 뭐뭐 하는 이라는 형용사야. compete 경쟁하다야. 경쟁하는 놈, 유능한 놈이야. 알겠어? 경쟁에 참여하는 놈이 유능한 놈인 거야. competent, 유능한. 명사형 당연히 competency. 같이 외워서 알겠지? 파생어야, 파생어. 자, 보세요. assistant, 우리 도와주는 사람, 조수, 조교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형용사도 돼. 도와주는 이라는 형용사도 돼요. 이거의 추상적인 명사 뜻, 도움, 보조. 뭘로 만들어? ANCE, ANCY로 만든다고요. assistance. 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이제 아셔야 돼. 알겠죠? 너무 많이 쓰는 말입니다.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까 그래서 competency가 능력, 유능함이야, 유능함. 첫 번째 줄에 criteria of competence. 유능함의 기준을 사용해서, 능력의 기준을 사용해서고요. 방금 이거는 competent는 누가 더욱 유능할까라는 말로 됩니다. 형용사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줄 who will be more competent. 누가 더욱 유능할까 in walking. 자, 걷는 데 있어서 from one place to another.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유능하다고 생각해? 당연히 눈이 보이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If you think about으로 갈게요. If you think about. 당신이 생각한다면 about competence. 유능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based on the fairer criterion. 더 공정한, fairer, 더 공정한 기준에 기초해서, 기반해서 유능함을 당신이 생각한다면 자, the of who can best walk with the eyes closed. with eyes closed. 눈을 감고 누가 더 잘 걸을 수 있는가라는 더 공정한 기준에 기초해서. 그럼 당연히 야, 나머지 내용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누가 더 잘 걷겠어? 맹인이 더 잘 걷겠지? 시각장애인이? 그럼 나머지 내용 읽지 마. Then the blind person 뭐 어쩌고저쩌고 읽지 마. 당연히 시각장애인이 더 잘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편견 없는 공정한 기준을 사용해서 누가 유능한지 평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군. 이라고 정리하고 중심 내용 정리했어요? 자, 그럼 답 찾으면 역시 5번이죠? 자, 3번. 자, 1, 2, 3번 내용 전개 방식 한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바로 대조였죠? 전반부에 뭐예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창의성에 관련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는 대조의 방식이었고요. 2번은 자, 2번은 예제의 나열이었죠. 나열과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은 어때요? 3번은 얘도 예시를 활용하고 있죠. 얘는 나열은 아니고 그냥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대조. 예시에서 대조가 되잖아요. 기준이 달라지지? 이해돼요? 첫 번째로는 누가 걷는 데 있어서 유능한가. 두 번째, 그것과는 반대로 기준을 바꾼다면 꼭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조라고 해서. 접속사가 없어도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첫 문장의 imagination이 중요하죠. 딱 봐도. 아마 여러분들 읽어봤을 겁니다. imagination 중요한데 상상력을 다른 선택지가 벌써 몇 개야? 1번, 3번, 5번이잖아요. 그래서 1, 3, 5번 중에 선택하는 게 좀 중요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시와 비교의 표현을 활용했죠. 자, 읽어볼게요. When you think, 네가 생각할 때 you're using your imagination. 너는 너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중이다. To create an image or picture. 이미지나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in your mind. 당신 마음속에서 of an event. 어떤 사건에 관한 이미지나 picture. 이게 사건에 관한 마음이 아니라 사건에 관한 마음속에서의 이미지나 그림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자, rather than 앞에 자르고 해 rather than the real thing. 실제의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아, 네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건 실제의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바로 예제 나오죠. If we are driving home. 네가 운전해서 가는 중이라면 from a football match. 아, 네가 축구 경기 보고 나서 집에 운전해서 가는 중이라면 그러면서 reviewing the game in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서 그 게임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보는 거니까 다시 떠올려보는 거네. 다시 떠올려보는 중이라면 You're merely imagining. 너는 단지 상상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What the game was like. 게임이 어땠는지를 상상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The game is no longer real. 그 게임은 더 이상 실제가 아니다. It's now only in your mind. 그건 지금 오직 네 마음속에만 있다. In your memory. 너의 기억 속에만 있다. It was real once. 그것은 한때 진짜였지만 but not any longer.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아? 자, 두 가지네. 자, 네가 상상력을 사용할 때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몇 번이야? 5번이지? 5번 읽어볼게요. 자, 상상은 상황을 더 안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마음속 생각일 뿐이다. 안 좋아 보이게 한다는 내용 때문에 밑줄 쳐놓고 더 읽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 상상은 마음속 생각일 뿐이다. 는 분명히 나왔지만 안 좋아 보이게 한다?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어쩌지? 한 번 더 읽어볼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similarly, 얘 읽어볼래라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는데 바로 답이 나와. 유사하게 if you're thinking about how bad your marriage is. 네가 지금 생각하는 중이라면 너의 결혼이 how bad, 얼마나 나쁠지 생각하는 중이라면 you're considering it. 너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in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서만 생각하는 중이야. 그건 존재하는 거 아니야. It's all in your imagination. 그건 전부 너의 상상일 뿐이야. You're literally, 너는 말 그대로 making up, 꾸며내고 있는 거야. Your relationship, 너의 관계를 꾸며내고 있는 거야. 스탑! 됐죠? 진짜 확실하지? 정답 5번. 나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건 마음속 생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 해서 요 지점은 마무리되는데 원래 기출어법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그냥 생략할게요. 기출어법은 시간 남을 때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중요하다가 여러분들은 특히 둘 다 초능이잖아. 너무 많이 혼냈니? 너무 야 주눅 들지 마. 혼내기만 하면 그냥 둘 다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